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신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신발이고요. 날렵하죠? 라이벌 플라이 4라는 나이키의 저가형 모델입니다. 얘가 정가가 11만 9천 원인가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명동 나이키 매장에서 9만 6천 원을 주고 구입을 한 새 신발입니다. 멋지죠? 아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대단히 좋은 신발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 신발을 왜 구매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발들은 정정할게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깅화, 러닝화들은 전부 아식스사의 제품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여드리는 아주 뚱뚱하죠. 이 뚱뚱한 친구는 아식스의 젤 카야노 30, 젤 카야노 30이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최신형은 31이지만 사실상 이 30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카보나인 매직 스피드 3라는 모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직 스피드는 카보나라서 그냥 그렇다 치고요. 좀 컨벤셔널한 쿠션화인 요 젤 카야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라이벌 플라이를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젤 카야노 아주 멋진 신발이고, 정말 뭐랄까 단점을 꼽을래야 꼽기 힘든 정말 육각형 혹은 오각형 스탯을 꽉 채우는 그런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 신발, 이 젤 카야노라는 신발을 가지고 풀코스 마라톤을 뛰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단점이 없다시피 한 그런 신발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에는 이 고유의 용도, 고유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물건도,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물건도 모든 경우를 만족시켜주는 유니버설하고 버서틀하고 아주 퍼펙트한 그런 물건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완벽해 보이는 젤 카야노 30이 가진 단점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인데요. 쿠션이 너무 두꺼워요. 놀랍게도 이 두꺼운 쿠션에 비해서, 이 뚱뚱한 볼륨에 비해서 신발 자체는 가벼운 편입니다. 그만큼 지금 운동화의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이죠. 아무튼 이 젤 카야노 30은 안정화이기도 하면서 풀 쿠션화입니다. 정말 두꺼운 쿠션을 지니고 있죠. 앞뒤로 마찬가지죠. 대충 봤을 때도 앞쪽의 쿠션이 3cm가 넘어요. 뒤쪽의 쿠션은 한 5cm는 될 것 같은, 거의 2인치 정도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폼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달리기, 조깅, 러닝을 취미로 삼은 지는 이제 10년이 이미 넘었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 이런 풀 쿠션화가 가지는 단점은 무엇이냐? 저는 로드 필링 혹은 로드 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고 있는데 발에서 지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 이 지면, 땅 위를 달리고 있는 건지, 요 신발의 쿠션 위를 달리고 있는 건지 정말 이 느낌이 모호할 정도로 지면의 굴곡이나 그런 미세한 그런 오프셋 같은 것들이 이 두꺼운 쿠션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몸의 감각기관의 민감도, 우리 이 신체의 민감도, 센서가 점점점 무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게 부상 방지의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운동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신체 모든 것을 써서 어떤 운동을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니스로 치면은 날아오는 공과 내 라켓과 그리고 내 팔, 다리, 허리, 그 모든 것의 상호작용이고, 이 달리기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발, 내 종아리, 내 다리, 그리고 지면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꺼운 쿠션은 그 상호작용의 해상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린다. 로드 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그 딜레마에
한참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왜 딜레마냐고요? 신발이 너무 좋은데 그 로드 필링의 관점에서는 신발이 상당히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데 좋지 않다. 정말 좋은 선택지인데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지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꽤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제가 든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취미로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이 쿠션, 하이 스택 쿠션이 대세가 된 어느 순간부터는 찾아보기 힘든 신발들이 있어요. 아주 얇고 그리고 강성이 아주 탄탄해서 잘 비틀어지지도 않고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쿠션 자체도 되게 탄탄한, 어떻게 보면 단단에 가까운 그런 신발들, 그 마라토나 혹은 레이스화라고 불렸었거든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아식스사의 솔티 매직 혹은 타사 시리즈, 그리고 제가 신었던 미즈노사의 웨이브 스페이서 시리즈, 뭐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얘기하던 그 마라토나 레이싱화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 막 엄청난 높이의 이런 신발들과는 아예 그냥 종 자체가 다른 그런 신발들이에요. 저는 그 신발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신발들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드필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베스트, 정말로 퍼펙트합니다. 신발이 나를 그 보조해주는 기능은 최소화가 돼 있는 신발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바 보태자면은 정말 오로지 내 신체, 내 발로 지면을 박차고 뛰는 느낌이 정말 해상도 높게 잘 납니다. 다만 이 신발들의 단점은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쿠션이 너무 단단하고 얇아서 부상의 위험이 높다. 장거리를 뛰면 그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뭐 안정성이 크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바닥이 워낙에 비틀림 강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는 저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고요. 오로지 쿠션이 약한 쿠션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런 신발의 용도는 쿠션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이라고 꼽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10여 년 전에 그 기억이 떠올라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식스사의 뭐 타사, 재팬 이런 신발을 사신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새 신발을 찾았는데 그런 옛날 신발 같은 새 신발이 뭐가 있나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세 가지의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식스의 타사 시리즈가 아직도 나와요. 그 중에 현행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타사 RP3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9이라는 신발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이 나이키의 라이벌 플라이였습니다. 세 모델을 다 신어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라이벌 플라이로 마음을 굳힌 이유는, 일단 아식스와 아디다스의 그 모델들은 이 나이키 라이벌 플라이 실구매가의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주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버짓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얘를 제가 실구매가 96,000원에 샀는데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9 타사 RP3 거의 17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라이벌 플라이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샀는데 젤카야노 30과 이 라이벌 플라이의 볼륨 차이가 정말 눈에 띄게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슨 한 놈은 나르는 돈가스 같고 한 놈은 날렵하게 잘 빠진 백자,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정말 볼륨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트레이드오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드오프라는 말은,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각종 실제로 동작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것을 제작을 해본 적도 있고, 첫 직장으로는
저기 이천에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다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뭔지 안 찾아봐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몇 가지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제로섬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말도 될 수도 있겠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런 보존 법칙의 개념인 거죠. 하나가 좋아지면은 하나가 못해져요. 하나를 득하면은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서밍하면은 제로다. 제로섬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 플러스 양의 방향의 값과 그로 인해서 음의 방향으로 빠지는 값을 더하면은 총량은 보존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 두 개의 신발을 비교를 하면서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이 여러모로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젤카야노는 벌써 한 수백 킬로는 이 신발을 신고 뛴 것 같은데, 요 라이벌 플라이를 구매한 지 지금 한 4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신고 한 40km 정도를 제가 달려보았어요. 그러면서 역시 얘도 좋지만 얘도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트레이드 오프의 개념이 머릿속에 되게 많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켜서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몸과 마음에 체화를 시키고 나면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저는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교보제를 들고 이 트레이드 오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트레이드 오프를 체화를 하였을 때 어떻게 우리는 더욱 행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젤카야노는 엄청나게 풍부한 쿠션을 지니고 있고, 이 엄청나게 넓은 볼륨을 통해서 정말 안정화의 간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죠. 이 신발 어퍼보다 훨씬 더 넓은 이 아웃솔, 그리고 이 아웃리어, 이러한 구조물들로 인해서 이 젤카야노 30은 그 어떤 외부에 TPU, 플라스틱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안정성을 강제하지 않고도 이 지오메트리, 요 생김새 자체, 폼의 생김새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정성을 확보를 한 그런 신발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쿠셔닝, 엄청난 안정성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볼륨이 너무 헤비하죠. 정말 벌키합니다. 벌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발과 지면과의 감각을 얘는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마치 진짜 인슐레이터라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도로의 느낌이 거의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 이 쿠션이 상당히 무르고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요 젤카야노 30은 소위 템포런이라고 부르는 한자로 하면 신속주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속도를 내면서 경쾌하게 달리는 그런 주법에는 썩 맞지 않는 그런 신발입니다. 왜냐면은 신발이 너무 둔하고요. 쿠션이 물렁물렁한데 두껍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션 자체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이 젤카야노를 신고 달리는 것의 거의 극단적인 경우가 모래사장을 달리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쿠셔닝과 대단한 안정성을 지녔지만은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신발이 너무 둔하다, 로드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풍부한 쿠셔닝과 이 풍부한 안정성을 취하면서, 이거는 양의 값이죠. 그러면서 음의 값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로드필이 떨어지고요. 에너지의 리턴, 에너지의 반발력, 그런 것들은 잃는다. 그러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요 라이벌 플라이를 예로 들면은, 요 라이벌 플라이는 정말 이 젤카야노와 좀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젤카야노보다 쿠션이 적어요. 그리고 얇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젤카야노보다 이 쿠션이 탄탄해요.
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약간 과장하면은 단단하다, 얘보다는 훨씬 단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볼륨이 어때요? 발볼이 좁고 지면과 닿는 이 볼륨 자체가 어때요? 요 젤카야노보다 훨씬 적죠. 뭐 어림잡아서 거의 면적이 한 1.5배 정도는 차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젤카야노보다는 약간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젤카야노보다 전체적인 쿠션의 양도 적어요. 그래서 요 젤카야노 대비 오래 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몸에 오는 충격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얘가 가진 젤카야노보다 못한 약간 단점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얘가 가지는 장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신발이 아주 간결합니다. 젤카야노보다 신발 자체가 민첩하고 민감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이 쿠션 자체가 젤카야노보다 탄력이 엄청나게 넘쳐요. 그리고 젤카야노와 비교했을 때 내 발이요, 지면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로드 필링이 얘보다는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얘는 얘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두꺼워졌을 때는 또 얘가 이렇게 됨으로써 가지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동시에 잃는 단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입니다.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제가 전공했던 그런 공학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특히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경제학에서도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로, 가격을 올리면은 한 개를 팔아치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크지만, 하지만 그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겠죠. 그러면서 덜 팔리겠죠. 그러면은 전략을 짤 때 그들은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는 것이 그들의 일이겠죠. 가격을 적당히 받으면서 판매고가 그렇게 많이 데케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가격과 판매 양도 결국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유니버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화를 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게 줄어들어요.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거든요. 무조건 좋은 해답은 거의 없어요.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절대적으로 양액값만 가지고 있는 사건과 물건은 거의 없고요. 또한 절대적으로 음액값,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것, 결국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 결국에는 제로섬이다. 양액값이 이만하면 음액값이 또 이만하다. 결국에 더하면 똑같다. 이런 트레이드오프 개념을 머릿속에 잘 체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포르쉐 911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허해 보이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현기차를 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을 다 아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죠. 그 와중에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우연하게 닥치더라도 별로 감정이 기복이 생기진 않습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억셉트를 하겠지만은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막 쏟아져요. 힘들어요. 그러한 음액값의 사건들이 나에게 막 닥쳐도 그렇게 불행해 하거나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드오프로 그만큼 음액값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양액값이 우리의 미래에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은 어지간해서는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그렇게 사람이 우울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침울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닥치고 힘들어 하다가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고 정상 상태로 돌입합니다. 오늘 제가 이
라이벌 플라이 신고 20km를 넘게 뛰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신발이고요. 실구매가가 10만원도 안 하는 이 신발이 정말 이 정도로 좋다는 것에 이 세상이 정말 이 미라클 자체가 아닌가 그런 착각마저 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그 어떤 하이테크 슈즈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너무 개성이 넘쳤고 달리기가 즐거웠습니다. 20여 킬로 달리는 그 순간 내내. 그래서 이 라이벌 플라이에 대한 리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즐겨 신는 신발 요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 저는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평소에 저는 꽤나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덜 빡치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확실히 남들보다 빨리 헤쳐나오는 그런 탄력성이 분명히 저에게는 있고요. 아주 단연간의 경험을 미뤄보았을 때 제가 가진 그런 멘탈의 회복 탄력성의 근원은 그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의 몸과 마음의 체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비디오를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뭐 좋은 일이 있었건 최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